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것에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어떤 요소가 더 많고 어떤 요소가 더 적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 로버트 스턴버그가 1986년도에 발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나온 이 세 가지의 요소인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어떻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적은지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친밀감, 그리고 열정, 헌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같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크기가 각각 동일할 때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 또 그것을 지키기 또 어렵죠. 우리는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서 성숙한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요소가 더 강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아하는 것.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할 때 뭐 성적으로 흥미가 있느냐, 이런 영상을 제가 하나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친밀감만 있는 경우를 좋아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에는요, 열정하고 헌신하고 친밀감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없고요. 친밀감만 있는 경우에는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지나친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그냥 단순히 좋은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종류의 감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한 열정이나 장기적인 헌신이 없어도 상대를 향해서 그냥 친밀감만 있는 걸 우리는 좋아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낭만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랑인데요. 친밀감하고 열정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게 낭만적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은요, 육체적인 매력이나 그 밖의 매력들이 첨가된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낭만적 사랑은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죠. 사실 헌신은 낭만적인 사랑의 필수 부분이 아니에요. 연인들은 영원하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막 낭만적이고 사랑에 열렬하지만 지속적으로 더 만날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죠. 이런 관점에서 낭만적인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열정적으로 서로를 느끼고, 그리고 서로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 미래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우회적인 사랑입니다. 친밀감하고 헌신의 요소만 결합이 되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열정의 주된 원천이 육체적인 매력이라면 이 열정이 약해진 오래된 우정 같은 결혼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우회적 사랑입니다. 우회적 사랑은 덕 1983년도 연구자가 쓴 가장 가까운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쓴 인생의 친구들이라는 책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낭만적인 사랑은 차츰 우회적으로 변하면서 남게 됩니다. 열정은 없어지기 시작하지만 친밀감은 남아있는 거죠. 열정은 오래 지속되고 깊게 느껴지는 헌신으로 거듭 대체가 되면서 우회적인 사랑의 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커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낭만적인 로맨스가 계속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결혼을 유지하면서 외도를 하거나 결혼 생활이 점점 소홀히 되면서 새롭고 신선한 낭만을 찾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도취성 사랑이에요. 열정만 있는 경우, 첫눈에 빠진 사랑,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하는 망상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밀감이나 헌신의 요소가 완전히 결여가 돼 있고 열정적으로 사랑만 하는 거죠. 이렇게 도취된 사랑은
사랑은 실제로 다른 사람,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 상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되게 어렵지만 내 상상 속의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즉각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확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성분이 상당히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취성 사랑의 경우는요,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요, 내가 상상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도취 상태는 그 관계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나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 때만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이 도취성 사랑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해서 그 실체가 내가 만든 이상형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상상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만 시켜줘도 괜찮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홀린 듯한 상태가 됩니다. 사랑에 정말 굉장히 잡아먹혀서 다른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계속 정력과 시간과 동기를 계속해서 홀리듯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상상 속의 인물이라는 점을 곧 깨닫기 때문에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도취성 사랑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비대치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너무 우상화하고 이상화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더 스스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만으로 갖고 있는 사랑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열받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열정과 헌신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한눈에 봐서 확 빠져가지고 갑자기 결혼하고 약혼을 하고 막 갑자기 관계가 발전을 해버리잖아요. 상대에 대한 몰입이 없이 그냥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실체가 좀 없죠. 이렇게 얼빠진 사람, 열정이라든지 헌신, 갑자기 열렬해가지고 헌신을 결정을 한 사람은 우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열정이 식어갈 때쯤에 그것은 정말로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열정이 식어가는 건. 그럼 남아있는 건 헌신밖에 없는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게 점점 심화된 게 아니라 아주 얕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친밀감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커플이 원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기대감이 친밀감을 발달시키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결혼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과 헌신의 요소가 결합된 얼빠진 사랑, 이런 정말 상상 속의 사랑을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실망을 하죠. 그리고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것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열정이 너무 많이 높아지고 친밀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열정이 급속하게 발달하면 그 다음에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극은 사실 자극이 되지 않아요. 중독 증상의 메커니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똑같은 열정을 했어도 그거보다 더 강력해야지 그 열정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독 증상이 습관화가 되고 나면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친밀감이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게 사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 기저선 이하로 떨어지면 금단 현상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랑을 너무 강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렵겠죠. 자, 여섯 번째는요, 공허한 사랑입니다. 결심, 헌신의 요소만 있는 경우예요. 친밀감이나 열정이 전혀 없이 상대를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조선시대 같이 중매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열정이나 친밀감 없이 그냥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라자러스가 지적을 했어요. 연구자 라자러스가 지적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오로지 헌신만 남아있고 다른 요소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결혼을 생기 있게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재생시키기가 어렵다. 즉 헌신만 남아 있는 경우에 열정하고 친밀감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 갑자기 친밀감의 열정이 다시 막 올라오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모두 휘발되고 난 다음에 헌신만 있는 말 그대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허한 거죠. 그래서 헌신만을 갖고 있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요 참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랑과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요 서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수준에 따라서 사랑의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발달시키는 단계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시점에서 단계들이 발달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친밀감과 열정과 그리고 헌신 중에서 무엇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방법 혹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발달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